왜 철면수심은 차돌짬뽕 잠실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자기들끼리 아는 밈을 막 얘기를 하죠. 우정을 위해 지식을 포기할 수 있어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다 같이 더 막 크크크 하고 무슨 얘기지? 네, 몇 화를 봐보세요 하고 찾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게시판에 가서 차돌짬뽕 우정을 포기할 수 없어는 몇 화에 나오나요? 그럼 또 이제 아는 척하고 싶어하는 헤비 유저가 와서 또 댓글을 달고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 사이트가 계속 확장을 해나가는 형태를 보이는 거죠. 다시 이 글을 제가 보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자, 먼저 제가 스타트업 관련 팟캐스트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슈스라고 하는 곳에 6월 6일에 초대 손님으로 나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서비스 기획자, PMPO, 이제 우리 이렇게 일한다 하고 이제 뭐 설명을 해주는 그런 컨텐츠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방송 진행하시는 이타코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기는 이 기사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 어떻게 이런 글을 썼느냐 이러셔가지고 저도 너무 감동을 받아서 와, 이거를 보셨다고? 하면서 이제 이 글을 다시 떠올리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 글을 다시 보러 갔더니 이 운명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1일에 이제 팀팅벨이라고 하는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때 이미 치마가 이제 오픈한 뒤라서 제가 2021년 4월에 그 글을 썼고 이걸 못 보고 있다가 2023년 6월에 이걸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제 리뷰를 해드려야겠네. 이런 소중한 댓글이라니. 원래 아웃스탠딩이 유료 구독 매체기도 하지만 댓글이 잘 안 달리는 곳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정말 유료기 때문에 글이 다 안 보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진지하세요. 그래서 막 댓글이 막 달리는 구조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 이런 부탁을 어길 수 없어서 바로 이 치마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치마 본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두 가지의 관점에서 좀 볼 건데 운영 비용이랑 수익원 우려를 가장 많이 했던 요소니까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잡았던 2021년에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이 서비스가 갖춰야 되는 가이딩 프린시펄은 뭔가 이걸 바탕으로 현재 치마가 잘 가고 있는지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치마하는요 치마하.net인데 2022년 11월 23일에 오픈을 했고요. 그때 방송에서 2021년 4월에 얘기했을 때랑 다르게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방송에서 웃음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핵심 컨셉으로, 자꾸 오타가 하나씩 있네. 핵심 컨셉으로 게시판 형태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치마죠. 치마 보시면 여기 위에 이제 게시판들 형태의 리스트들이 쭉 보이고요. 여기 이 치마 누르면 여기 밑에 웃음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웃음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는 뭐냐면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희대의 그런 짤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그 짤들 중에서 진짜 웃긴 것들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처럼 다 저장해 놓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핵심 컨셉인 거고 이 치마하는 각 게시판에서 따봉이 진짜 많이 들어간 것들 따봉이 치마인데 이 치마가 많이 된 것들이 여기에 모여서 약간 베스트 게시글처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게시판이 있는 이런 형태로 커뮤니티 서비스로 오픈을 했어요. 자, 커뮤니티 서비스로 오픈을 했다라고 해서 플랫폼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닙니다. 커뮤니티도 플랫폼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엄청 복잡한 플랫폼이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초기 비용이 적게 드는 형태의 게시판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운영 비용이랑 수익원 얘기로 들어가 보실게요. 치마 운영 비용과 수익원을 보시려면 일단 서버 비용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운영 비용의 핵심이 바로 이 서버 비용이죠. 자, 그때 아까 이제 전무님, 김풍님이 계속 이야기하셨던 서버 비용이 많이 든다. 이거는 어디서 나왔던 얘기냐? 서버를 구매를 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클라우드 쓰면 된다라고 2021년에 얘기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 후이즈에서 이제 요거 URL을 넣어가지고 치면 여기에 대한 정보가 나오거든요. 이건 오픈 정보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있는 정보들만 가지고 이제 보셨을 때 이 도메인, 이 침하하.net이라고 하는 도메인은 이 리지스터가 아마존 리지스터잖아요. 이거는 AWS에서 제공하는 도메인 등록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될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 AWS를 가입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썼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일단 네임 서버를 보시면 cloudflare라고 .com이라고 하는 곳을 쓰고 있어요. 이것도 클라우드 서비스죠. 네, 클라우드 서버 쓰고 있습니다.
네, 저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들여다 보니까 그 이미지 같은 것들 되게 복잡해지게 되게 너무 용량이 커지면 한 방에 빵빵 안 뜨거든요. 그럼 그때 사용하는 서비스들의 CD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치마 서비스에서도 자기네 서버에서 바로 호출하지 않고 CDN 서비스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도 이게 빵빵빵 뜬다. 근데 제가 뭐 개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놓고 본다 그러면 일단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요즘 시대에 만들었으니.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썼으니 초기 비용은 적게 들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 트래픽이 나오느냐가 문제인데요. 자, 웃음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포함해서 2차 저작물들이 게시판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대체로 용량이 엄청 큰 이미지가 등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버 비용이 엄청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웃음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자체가 짤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이미지 짤, 특히 GIF 짤이나 영상 같은 것들은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2차 저작물들을 봤더니 진짜 충격적으로 커요. 제가 이거를 기사를 쓸 때 새벽 시간대였는데 평일 새벽 시간대에 보고 있는데 시간당 100개 이상의 게시글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제목부터 이제 스압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이제 최고 민수님과 기타 큐슈 여행한 영상 중 나만의 웃음벨이라는 게시글이 있었는데 이 안에 6MB GIF 이미지만 13개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게 6MB 하면 뭐 디카로 사진 찍고 그러면은 뭐 이거 그냥 우습게 넘어가니까 이제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PC 네이버 메인에 들어가면 되게 제일 큰 이미지 배너 2개가 있어요. 그 이미지 배너 광고 이미지 배너인데 96KB, 253KB예요. 온라인 서비스 메인에 뜨거나 이렇게 빠르게 보여주는 이미지들은요 1메가 안 넘게 관리합니다. 1메가 넘으면 로딩 속도 느려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미지가 여러 개 있으면 이게 서비스 자체가 너무 용량이 커져요. 그럼 바이트도 많이 잡아먹고 지금 심화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많은 이미지들을 저장을 시키고 있고 거기서 서버 용량이 하루가 다르게 쭉쭉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게시글 하나 올릴 때마다 그냥 재산이 막 깎여 나가는 그런 정도예요. 게다가 이 글을 하나 등록을 하면 이 리스트상에 이렇게 썸네일이라고 해서 조그만 이미지들이 보이는데 그게 등록하신 이미지를 바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등록된 이미지들을 다시 이미지 재가공을 해가지고 썸네일을 제작을 하거든요. 거기서 5KB 이미지가 추가 생성돼요. 자, 그러면 6메가짜리 13개에 5KB까지 추가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짤짤이로 계속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 시간당 이 이미지 DB에 쌓이는 데이터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크다. 그러면 정말 끔찍하죠. 자, 그럼 이거를 얼마나 돈을 벌어가지고 채워나가고 있냐? 수익원. 당연히 이제 높은 트래픽을 활용한 구글 광고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걸 넣었죠. 저도 이걸 생각했었어요. 자, 그런데 막상 오픈을 하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네. 자, 구글의 애드센스 광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게 2가지 정도의 수익원이 있는데 1000번 노출 시 이제 수익을 주는 RPM과요. 클릭 전환에 따른 수익인 CPC가 존재해요. 그러면 이게 비용이 어떤 게 수익이 더 많냐면 이게 그냥 눈으로 보고 가는 것보다 당연히 클릭해서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수익이 높거든요. 그래서 광고 소재와 지역에 따라서 이 광고의 단가가 바뀌는 게 이 구글 애드센스 광고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의 CPC 단가는 낮아요. 미국의 72% 낮은 수준이래요. 무슨 말이냐? 이게 클릭이 한번 일어나도 버는 돈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오픈을 하고 보니 아마도 이 광고 수익이 광고 수익이 이 트래픽에 의해서 서버 비용이 증가하는 걸 지금 따라잡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치마 커뮤니티의 특성 때문인 것 같은데 광고 지면이 일단 3군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내려가면 댓글과 게시글 사이에 하나가 더 있어요. 광고 지면이 이렇게 있는데 애드센스 광고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안에 있는 이 컨텐츠들을 기반으로 옆에 광고를 뿌려주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개인화 광고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지면의 내용 가지고 매핑할 광고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2024년 모바일 인사이트라고 하는 생뚱맞은 주제가 올라가 있죠. 그럼 저에 대한 그 퍼스널 데이터를 가지고서 여기 지금 광고를 뿌려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올 광고가 없어서 이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지금 기타 큐슈하고 최고민수님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뽑아낼 수 있을 만한 광고가 많지가 않죠. 실례로 DC 인사이드 관련해서 이제 옛날 뭐 몇 년 전에 나온 기사가 있었는데 커뮤니티 개인화 광고랑 결이 맞지 않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왜냐면 DC 인사이드도 게시판이 커뮤니티성 게시판인데 뭐 들어가 보면 내용 없는 것도 천지고 이미지 짤만 잔뜩 있고 이러다 보니까 광고 수익이 날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치마 이용하시면서 광고 클릭하시나요? 아마 안 하실걸요? 왜냐면 이 안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재밌고 그 안에서만 소통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서 클릭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광고 비용으로 충당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이쯤에서 드는 생각은 이거죠. 전무님이 옳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건 아니에요. 광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적합하지 않은 광고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적합한 형태의 광고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에요. 첫 번째 제안은 리타겟팅 광고를 삽입하는 건데요. 리타겟팅 광고가 뭐냐면 지면의 콘텐츠 키워드가 되게 불분명해요. 매핑할 게 없어요. 뭐 침투부에서 광고를 구글에다가 의뢰하지 않는 이상 여기에 걸려들 사람들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사용자들의 기존 관심사를 끌어오는 방법이에요. 이 사용자들이 기존의 PC를 이용하면서 모바일을 이용하면서 봤던 이커머스의 제품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에 바로 리타겟팅 광고입니다. 그 뉴스 페이지들 가보시면 뉴스 사이트 옆에 사이드들에 이제 계속 이렇게 내가 봤던 이커머스 상품들이 줄줄이 있는 거 보실 때 있죠. 그게 바로 리타겟팅 광고예요.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개인이 그런 걸 붙일 수 있는 것들에는 쿠팡 파트너스 다이나믹 배너가 있죠. 이렇게 다이나믹 배너를 만들 때 고객 관심 기반 추천 상품 피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쿠팡 다이나믹 배너를 붙일 수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상품들은 이 사용자들이 침하하에 오기 전에 클릭했던 상품들을 기반으로 쿠팡에서 추천을 해주는 상품들이에요. 그럼 이 상품들에 대해서는 전환율이 기존의 구글 배너보다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은 여기 키워드를 통해서 들어가서 이 사람이 다른 물건을 사도요. 이 쿠팡 파트너스에서 이익을 반환해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적절한 수익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제안은 뭐냐? 아예 광고의 운영 형태를 바꾸시는 방법이에요. 지금까지는 다른 플랫폼에서 제공해주는 광고라고 하면 CPT, Cost per Time, 시간을 파시는 거죠. 지면에 광고 영역을 아예 두시고요. 기간 단위로 돈을 받는 방식이에요. 이게 뭐 좀 더 나가면은 경매로 할 수도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사람들이 얼마를 내겠다. 이걸 경매 방식으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단가가 더 커지겠죠. 잘 되면. 네, 그리고 고정가로 클릭과 무관하게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꼭 관심 갖고 클릭하지 않아도 트래픽이 보장되고 전환율이 보장된다면 수익이 오르기 되게 좋아요.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기 더 좋죠. 구글보다는 금액이 높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뭐 최소 뭐 하루에 200만 원씩만 파신다고 해도 트래픽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수익이 나을 수 있겠죠. 지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00만 원 넘으면 죄송해요. 네. 초기 운영부터 하지만 광고 관리 인건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이 광고 영역에 대한 영업도 해야 되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 뭔가 관리도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협의도 해야 되고 협상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인건비가 들어가죠. 그런데 이거를 잘 팔고 계속 단가를 올리려면요. 이거에 대해서 뭔가 팔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타겟층이 어떤가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광고 이 구자의 클릭률이나 도달률에 대한 구자별 관리가 필요한데 제가 보니까 일단 구글을 통해서 여기 뭐 클릭수라던가 채널 관리라던가 이런 거 다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거 가지고서 이런 정보들을 마련해서 광고 구자를 판매하시는 거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덤으로 설명드리면 이 지금 팬덤 커뮤니티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클릭률이랑 도달률을 이 팬덤 커뮤니티에서 더 채워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 수익이 우리 치마를 계속 유지시킨다는 걸 팬들에게 인지시킨다라고 하면 팬들은 도네이션 개념으로 클릭을 계속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프로모션을 위해서 커뮤니티를 참여해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네이버 웹툰에서 브랜드 웹툰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어떤 기업의 광고 형태의 웹툰을 연재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런 식의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이거는 삼성 기업 문화에 대한 그런 브랜드 웹툰이었는데 되게 좋은 말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 광고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여기다 써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구를 꼭 달죠.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작가님?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광고인 걸 알고 있지만 우리 작가님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댓글을 달아준다는 뜻이에요. 치마화도 가능합니다. 네, 치마화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뭔가 참여하는 게시판을 만들고 그들이 의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 그러면 이제 광고를 주는 사람, 이런 지명 광고를 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얻고 싶자 하는 거는 뭐냐면 고객의 소리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반응인데 굉장히 결과값을 잘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더 광고를 여기에 붙이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단가가 쑥쑥 오르는 효과도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아예 묶어서 파실 수도 있어요. 뭐 계속 PPL을 하시잖아요. 이게 PPL 광고 같은 것들을 하시잖아요. 이 브랜드 컨텐츠를 만드실 때 이 브랜드 컨텐츠에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뭘 쓰게 하는 형태들도 간혹 하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광고적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 이미지 배너를 같이 팔 수도 있는 거죠. 치마의 게시판과 그 다음에 이미지 배너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뚫어주는 형태로 활용하고 거기에 방송을 연결해서 그거를 판매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 패키지 컨텐츠로 해가지고 묶어서 판매하실 수도 있는 거죠. 광고 상품으로. 그래서 그 적절한 광고를 개발하시는 게 지금 구글 광고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해소하실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더 쉬운 방법은 그냥 운영 비용을 줄이시는 거죠. 제일 쉬운 방법은 글 등록 시 이미지당 최대 용량 제한을 하는 기능을 넣으시는 건데요. 단점이 있어요. 게시글 퀄리티가 저하될 수 있죠. 사람들이 막 지금 막 6메가짜리 이미지 막 쪄서 올리고 있는데 못 올려요. 그럼 슬퍼지죠. 그리고 이미지 등록 시 이미지를 재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미지 자체를 열화시키는 건데 이미지 퀄리티가 저하되니까 또 신나지가 않죠.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부정적인 효과들을 가지고 옵니다. 차라리 돈을 벌어서 메꾸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쉽사리 이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최악의 방법은 이거죠. 네이버 카페 병행 사용. 네, 이 얘기가 나무위키에서 저는 언급을 봤는데 채널이 흩어지면 당연히 사용자 결집력은 떨어지고요. 헤비 유저들은 뭐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겠지만 우리가 지금 모아야 되는 사람은 신규 유저들이라서 커뮤니티를 계속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로 모아주시는 게 좋으니까 네이버 카페 병행 사용은 어느 정도 선에서 접는 게 좋겠죠. 이 플랫폼이 키우기 위해서는요. 네, 최악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비용 수익, 그 다음에 비용과 수익에 대한 얘기였으면 자, 가이딩 프린시펄에 대한 평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이딩 프린시펄 까먹으실 수 있었으니까 다시 볼게요. 네, 참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되고 참여자들이 만든 2차 저작물이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하고 바이럴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존 헤비 유저들은 방송 속 등장인물의 관계나 대화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고 싶어 하기에 이들의 소통 욕구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용자나 간헐적 사용자는 과거 방송이나 확장되는 캐릭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콘텐츠에 빠져드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하나씩 볼게요. 자, 사용자 참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참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들. 뭐 네이버 카페 있을 때부터 침착맨 팬아트가 있었죠. 그거 당연히 유지되고 있고요. 더 많이 확장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모든 게시판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들도 많이 등장을 했어요. 치마하 101장, 그 다음에 인정협회, 나의 책상 보여주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침투부에서는 이 게시판들을 통해서 방송 소재 확보를 하고요. 기존처럼. 그리고 시청자들은 조금 더 적극적 참여를 하고 뭐 거기서 운 좋으면 에킴고드, 네, 에이전트 킴, 고피자 드리세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생겼죠. 이게 인정협회 영상인데 보면 뭐 재밌는 컨텐츠들을 올리고 여기서 인정을 받느냐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자, 사용자들과 소통하고 이게 바이럴 될 수 있어야 된다. 네, 잘 되고 있죠. 어느 정도. 게시판의 기본적인 기능을 활용해서 참여자들의 2차 저작물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가이딩 프린시플 보시면 이 아는 척의 욕구, 소통 욕구를 어떻게 해소시켜 줄 것인가. 저는 이거를 위키백과 형태로 제안을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반성을 했어요. 아, 내가 너무 드라이한 인간이었구나. 내가 너무 업자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재밌어 할 수 있을 만한 형태로 많이 해소를 해주셨더라고요. 침투부 찾아요 게시판이 바로 그거의 해결책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침투부 찾아요 게시판은 뭐냐면요. 저 어떤 짤 예전에 봤었는데 그거 찾아주세요. 그러면은 그 몇 월 며칠 방송 몇 화입니다. 이거 써주시는 건데 굉장히 아는 척을 하기가 좋죠. 기존에 댓글로 아는 척을 하려고 하면 이 방송에 나오는 거를 기준으로 아는 척을 해야 되고 댓글은 막 휘발돼서 올라가잖아요. 채팅은 막 휘발돼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글에서 애초에 이렇게 댓글을 달고 글을 쓰면 분명히 여기서 지식인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헤비 유저로서 아는 척을 하는 그 욕구를 엄청나게 해소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맥락이 어떤 맥락과 닿아 있냐면 없는 게 없는 무한도전과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이 침투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한도전과 같은 캐릭터 쇼로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없는 게 없는 무한도전과 같은 맥락으로 무맥락의 맥락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는 맥락이 없는데 맥락을 만들어요. 지금 옆에 제가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게 바로 없는 게 없는 무한도전의 맥락화인데, 자,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이제 놀란 감독의 신작 영화에 대한 공식 티저 예고편인데 여기서 굉장히 흥행한 댓글이 하나 있어요.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 보고 처음에 사람들 다 물음표를 던집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막 해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무한도전에서 하하가 이 오펜하이머에 대한 평론서죠. 그런 인물 평가에 대한 책을 읽고 여기서 썼던 독후감의 글이에요. 그게 되게 웃겼거든요. 얼마나 좋았을까? 로버트는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기 와서 닿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전혀 생뚱맞은 컨텐츠를 무한도전에 있는 맥락을 끌어다가 댓글을 달면서 이것까지도 컨텐츠를 이쪽 소재로 끌어들이는 거죠. 내부자만 웃을 수 있는 아는 척의 기록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 무맥락, 사실 이 오펜하이머와 이 무한도전은 맥락이 전혀 없지만 맥락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컨텐츠가 자동으로 막 확산하는 효과를 가져요. 이게 이 침투부 찾아요나 이런 곳들의 소통 욕구나 아는 척들이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게 연결점들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죠. 되게 잘 만든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이게 지금 게시판으로만 남으면 나중에 정리가 안 됩니다. 언젠가는 위키백과 사전처럼 가야 되는데 나무위키가 지금 이 역할을 어느 정도 소비를 해주고 있는데 무한도전 나무위키 들어가 보시면 너무 양이 많아서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무위키에 가서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침투부에서 적절하게 이제 뭐 장을 나누던가 내용을 나눠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싹 다 정리해서 올릴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나중에 아는 척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도 들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뭐 그 생각은 여전히 있고요. 네, 어쨌든 해소를 해주고 있다. 자, 그럼 세 번째 보실게요. 세 번째, 새로운 사용자나 간헐적 사용자는 캐릭터 설명이 필요하다. 저는 이 앞에 이 침투부 찾아요 방식이 아니라 위키백과로 하게 되면 이 세 번째 맥락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들어와서 이제 위키를 찾아보면 되니까. 그런데 이거 굉장히 신박한 방법으로 해결을 했더라고요. 자치령, 이름 그 자체로요. 그러니까 자치령이 뭐냐? 이 찜투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이드 캐릭터들에게 방을 하나씩 준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게시판이자 뭐 홈페이지처럼 운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바로 여기예요. 이 제가 생각했던 위키백과 대신에 캐릭터성을 이 제목에다 그냥 붙여줘 버려요. 소통을 통해서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할 텐데 그게 참여자들이 직접 설명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식이죠.
자, 왜 매직박님은 여기 이름이 나비치과예요? 라고 하면 매직박은 마술을 하는 치과 의사야라는 설명을 이 게시판에 있는 사람들이 해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키백과보다 더 쉽게 아는 척을 할 수 있고 신규 사용자들은 사용자들이 알아서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죠. 자, 그러고 또 뭐 여기 차돌짬뽕 있는데 왜 철면수심은 차돌짬뽕 잠실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자기들끼리 아는 밈을 막 얘기를 하죠. 우정을 위해 지식을 포기할 수 있어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다 같이 더 막 크크크 하고 무슨 얘기지? 네, 몇 화를 봐보세요 하고 찾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차돌짬뽕 우정을 포기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찾아요 게시판에 가서 차돌짬뽕 우정을 포기할 수 없어는 몇 화에 나오나요? 그럼 또 이제 아는 척하고 싶어하는 헤비 유저가 와서 또 댓글을 달고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 사이트가 계속 확장을 해나가는 형태를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치마하 제 가이딩 프린시펄로 평가했을 때 어땠을까? 나름의 방법으로 잘 해결하고 있다. 단 커뮤니티적인 해결만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네, 가야 되는 방향성 잘 잡고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방향성들에 대해서 분명히 다 인지하고 가고 있는데요. 단 하나, 여기서 제가 이제 헤비한 그림을 그렸던 이유 2021년에 2023년에도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아웃스탠딩 기사 중에 DC 인사이드에 대한 기사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평가를 하는 것 중에 안타까워하는 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DC 인사이드가 투자를 받아서 개발을 통해 뭔가 서비스 사업화를 하려다가 어느 순간 실패하고 못하게 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때 기업화를 하지 못하고 게시판으로 남게 된 DC 인사이드는요. 지금도 굉장히 높은 파급력과 높은 트래픽을 자랑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지는 못해요. 계속해서 비슷한 게시판이 있고요. 좀 약간 데이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빅데이터로 활용하기에 이 게시판 상당히 난해합니다. 네, 특히 DC 인사이드는 굉장히 난해할 거예요. 왜냐면 너무 게시판마다 다 다르니까. 치마는 그거보다 훨씬 나아요. 구심점이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DC 인사이드처럼 게시판으로 계속 활용은 되지만 되고 그 안에서 그 지금 같은 구조의 수익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못 가요. 근데 똑같이 커뮤니티로 시작하고도 그 이상을 간 회사가 있죠. 무신사요. 무신사 얘기가 갑자기 여기서 나오니까 좀 신기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찾아보시면 무신사는요. 신발을 많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진도 찍어서 올려주고 어떻게 그 신발들 새로운 신발들 어떻게 구했는지 뭐 이런 거 알려주던 그런 커뮤니티예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를 조금씩 확장을 해나가다 보니까 지금 같은 무신사 큰 유니콘 기업이 된 거죠. 제때 기업화에 성공하느냐 기업화를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비전과 가치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팀창맨님이 그 돌고래 해적단 그 스튜디오 방문해가지고 사업을 키우면 안 되겠다, 복잡하게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랑 그건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당장 뭔가 기자재를 들여서 CG를 들여가지고 우리가 많은 거를 뭐 장인정신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야지 이 부분과 사업화를 제대로 해서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뭔가 수익이 플랫폼의 형태로 이제 더 크게 돌게 하느냐는 되게 다른 문제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문제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 서비스를 통해서 결국엔 플랫폼을 만들고 사업화를 제대로 해서 기업을 형태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 뭐 그거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 거죠. 저는 좀 아까워요 지금. 네.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저도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럼 제가 이 뒤에 그냥 지나가면 또 안 되니까 또 저 나름대로 2023년에 치마를 보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그럼 여기서 더 나갈 수 있을 만한 서비스들은 뭘까 제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멤버십 구독이에요. 네, 일단 침착맨 원본 박물관에서 이미 실험적으로 멤버십 구독 서비스 운영하고 있어요. 트위치 구독이 뭔가 도네이션의 형태라는 느낌이 강하다면 유튜브는 구독보다는 좀 깊은 개념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구독이라는 게 있고 그 트위치는 구독을 하면서 돈을 내는 거지만 그냥도 즐겨찾기 해놓고 벌 수 있다고 하면 유튜브에서 구독은 즐겨찾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구독 서비스 대신에 멤버십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훨씬 더 깊은 내용이 되죠.
그리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유튜브의 참여자 댓글의 그 질적 관리 때문이라고 이제 이 원본박물관의 멤버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상은 이제 고화질 침투부 라이브, 이제 트위치에서 제공할 수 없는 고화질 라이브와 이모티콘 굿즈, 이제 요거에 대한 수요 조사로 저는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작은 테스트죠. 테스트죠. 여기서 990원을 한 달에 내고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컨텐츠의 화질이라던가 이런 것만으로도 990원어치는 한다라는 뜻이니까, 그럼 그 이상의 것들도 무엇을 판매할 수 있을까를 찾아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수요 조사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방송은 어느 정도의 사람이 유료로 생방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그래서 990원에는 몇 명이나 가입하는가, 이제 이거 정도를 보실 거고, 만약에 멤버십 구독 서비스를 만드실 거다라고 하면 기존의 팬클럽의 운영 방식을 참고해서 이 멤버십에 가입한 사람들이 치마하에 계속 주기적으로 돈을 내고 뭐 좀 더 노출되지 않는 컨텐츠를 미리 보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팬클럽 굿즈를 받을 수 있게 한다던가, 팬미팅을 한다던가, 뭔가 그런 혜택이 있어야겠죠. 이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쉽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업자잖아요. 이커머스 업자. 이커머스 플랫폼 업자로서는 사실은 두 번째, 이거를 꼭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앞에 뒤에 거는 사실 다 이거를 얘기하기 위한 사이드들이고요. 굿즈 커머스 플랫폼 스레드리스의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레드리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지금 치마에는 얼렁뚱땅 상점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 기반이에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기반이기 때문에 누르면 링크 타고 가서 그걸 구매를 하죠. 그런데 지금 제작 방식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 동생인 통닭천사님이 어떤 상품을 기획을 하고, 그 기획한 상품을 가지고 디자인, 제작을 전부 다 하신 후에 이걸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서비스들의 특징, 그 제품들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떤 굿즈는 안 나가기도 하고, 어떤 굿즈는 엄청 잘 나가는데 재고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디자이너가 한 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산출해낼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 10명의 디자이너를 하면 10명만큼, 20명의 디자이너를 하면 20명만큼.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운영할 만큼 수익이 나느냐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 스레드리스의 케이스예요. 자, 이 스레드리스라고 하는 곳은 티셔츠 판매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티셔츠 입고 있죠. 모든 티는 $15예요. 자, 근데 여기는 되게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커뮤니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보통 티셔츠 사이트에 커뮤니티가 있기가 쉽지 않죠. 여기는 단순히 티셔츠를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이 커뮤니티에 사람들이 이 도안을 올려요. 판매를 하고자 도안을 올리는 게 아니라 마치 디자이너들의 포트폴리오처럼 스프린트 할 수 있는 도안들을 막 올리고요. 가끔씩 스레드리스에서 여기 랭킹을 만들어서 이 랭킹을 통해서 투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올리는 사람들에게 팔로우를 할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상위권에 몇 개가 올라가면 그 도안을 이 스레드리스가 매입을 해요. 디자인권을 사요. 그리고서 그거에 대한 정식 티셔츠를 판매를 해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이걸 굿즈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확보를 할 수 있고요. 팬들을 통해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치마 커뮤니티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디자인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랭킹 투표를 통해서 이거를 제작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수요가 확보가 된 서비스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디자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상위 랭킹 도안에 대해서 제출한 사람은 또 거기에 적합한 응당한 그 비용을 또 받기 때문에 이제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커뮤니티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다른 점이 뭐냐면요. 보통 이런 식의 플랫폼을 생각하면 이모티콘 샵을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모티콘 샵은 다들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거기에 점프하는 거라고 하면, 스레드리스는요, 이 올리는 사람들 간의 팔로우십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약간 응원하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지금 침투부에서 만약에 이런 식의 방식으로 굿즈를 계속 확산을 하신다라고 하면 굿즈 재고 문제도 수요 때문에 이제 최소화되는 장점도 있지만 제일 더 좋은 점은 굿즈 선정 과정 자체 컨텐츠로 확보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게스트는 주우재님이나 박정민님, 이렇게 굿즈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거나 패션에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과 함께 이런 디자인을 평가를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팬아트나 2차 저작물이 올라온 거를 제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연례 행사가 될 수 있어요. 뭐 예전에 예능들이 잘 나가면은 달력 만들듯이. 근데 달력을 만드는 것도 다 자기들이 제작하는데 이거는 팬들이 만들고 팬들이 구매를 하는 형태가 되니까 그리고 굉장히 영예롭죠. 여기서 선정되면.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티와 이런 환경을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끼어 팔기죠. 네, 치마 자체를 뉴페이스 발굴처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뿅뿅뿅 지금 영상이 떴는데 찜투브의 메인은 캐릭터 쇼로 진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이 캐릭터를 어떻게 확대시킬 거냐가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 저는 키는 박정민 님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약간 히든 카드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직까지 대부분은 유튜버가 다수예요. 유튜버들이 이 찜투브에 출연을 하고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서 계속 확산이 돼요. 그 외의 분들은 사실상 많이 접근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능인들도 나왔고 가수들도 나오고 하지만 그거는 실험적인 거고 캐릭터 쇼로 진화하기 위해서 참여한 배우는 딱 유일한 한 사람 박정민님 한 분 있는데 이분의 확장은 이례적인 거였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에 참여하는 거에서 이상하지 않았던 건 팬이었어요. 그리고 유명인이에요. 그래서 게스트로 확대가 돼요. 그래, 네, 되게 신기한 과정을 거쳤고요. 이 박정민 님이 오면서 침투부 자체도 게스트의 범주가 확대가 됐어요. 이 박정민 님이 오면서 자연스럽게 유준열 님 오고 이재현 님 오고 이렇게 왔고 박정민 님한테도 이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 게 이 배도라지에 대한 인터뷰를 받는 이제 박정민 토크 1편인데 배도라지 이렇게 찍혀 있죠. 이렇게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침투부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침파하의 또 하나의 침투부의 미션 중에 하나는 새로운 캐릭터를 어디서 발굴할 거냐 이건데 그럼 치마를 통한 뉴페이스를 발굴해낸다. 지금 팬이지만 유명인, 그러니까 팬이지만 자기 분야에서 유명인인 사람이 치마에 없을 가능성? 없죠. 왜냐면 이분도 우원박 씨였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발굴을 해나간다라고 하면 치마하에 와서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는 게 또 다른 의미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사례들은 또 무한도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한도전 팬 같지만 무한도전 보고 자란 세대는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무한도전의 도라이 콘테스트가 그랬고요. 박명수가 항상 주창했던 무한도전 마이너 같은 것들이 그래요. 여기서 뭔가 새로운 집단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방송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뉴페이스 발굴처로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캐릭터 쇼에 계속해서 넓어지고 또 누구는 빠져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유튜버로 집중되는 형태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건 지금 박정민 님이 여기 참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굿즈를 사고요.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침투브 유니버스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어요. 그걸 모르면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치마에 통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되게 가능한 방식 중에 하나고 굉장히 좋은 활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서비스 방법, 어떤 서비스를 또 만들어가면 좋을지, 컨텐츠로 연결시켜 볼 수 있을지까지 한번 제안을 드려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신나서 막 계속 떠들었는데, 자, 마무리는 제 채널에 맞게 서비스 기획자 PMPO는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뭘 알면 좋을까요? 기획자의 생각법 2가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방향성과 문제의식에 적합하다면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저는 무지막지하게 커다란 플랫폼을 제안했지만 그 문제의식과 방향성이 맞다면 그렇게 무지막지한 플랫폼이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약간의 변경이나 변조를 통해서 만들어내면 더 좋다.
MVP면 더 좋다. 이게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죠. 미니멈하게 만들면 더 좋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만들었어요. 이미 치마가 만들어졌고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끝이 아니다. 문제를 다시 정의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앞에서 가이딩 프린시펄이나 방향성을 정한 거에서 다시 한번 지금 서비스를 보고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찾아서 또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 저희가 운영기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바로 더 확장,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재밌게 침하하 얘기해보고 네, 막 숨없이 얘기했는데요. 진짜 이거 찬찬히 보시고 싶으신 분은 아웃스탠딩에서 게시글, 저의 이제 기고글 두 가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웃스탠딩 제가 한 달 구독권을 그래서 몇 장 가지고 있는데 댓글 달아주시는 두 분께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도그냥이었고요. 오늘도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